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네, 오늘 함께 할 책은 최진석 교수님의 책이에요. 인간이 그리는 무늬라는 제목의 책이고요. 그 중에서도 살아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라는 타이틀의 책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런 문구의 제목이죠. 네, 맞습니다. 어떤 시에 나온 구절이기도 하고요. 또 그분은 그것을 어디서 인용하셨다는 얘기도 인용한 부분이라는 것도 예전에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너무 확인하려고 하시지 마세요. 어디 검색해 보거나 뭐 그러셔도 됩니다. 어쨌든 그 살아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 부분 좋더라고요. 다른 부분도 뭐 좋지만 함께 읽기에 내용이 적당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아무리 좋은 내용이어도 또 이렇게 낭독으로 전달해드리기 어려워 드릴 것 같은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렇게 딱 떨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마침 또 그런 부분이 눈에 들어와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자, 읽어볼게요. 인간은 내가 나인가 하는 질문을 항상 해야 합니다. 내가 나 아닌 다른 것의 노예로 살고 있지 않은가 하는 질문을 항상 자기한테 해야 돼요. 삶은 자기가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타적이든 이기적이든 삶의 활동성은 오직 자기에게서만 비롯됩니다. 자기를 버리는 일마저도 자기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과 자기 내적인 활동성과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사는 일은 불안하고 피곤하며 뭔가 고갈되어 가는 느낌이 들고 총체적으로 재미가 없습니다. 이때 자기 자신을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만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타인들과는 공유되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있는 어떤 힘일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욕망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나인가? 라는 질문을 달리 표현한다면 아마 나는 무엇을 욕망하나? 쯤 될까요? 아마 나는 내 욕망을 따라 살고 있는가? 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밖으로만 향해 있는 눈을 자기 내부를 향하도록 돌려놓고 자신의 욕망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욕망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벌써 부정적이고 점잖지 못한 느낌이 들 테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성의 신화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이성은 기본적으로 계산 능력과 관계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성이라는 단어는 원래 히라버인 로고스를 기원으로 하죠. 이것을 라틴어로 번역하면 라티오가 되고 이 말은 계산, 비례, 비율, 조화 등등을 뜻합니다. 이성을 의미하는 불어의 레종이나 영어의 리즌이 모두 여기에 기원을 두고 있어요. 이성을 중심에 놓고 사고한다면 이 세계가 아주 질서 있고 논리적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기서는 당위로서의 이념이 바로 산출됩니다. 보편성, 당위, 질서, 영원, 구분, 객관, 이념 기준, 체계, 동일성, 공통성, 본질 등등의 개념들이 한 식구를 이루면서 서로 공정하고 친하게 지내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나에게 있는 개별적 독립성보다는 우리에게 있는 공통의 성질이 우선권을 갖게 되죠. 그래서 나는 항상 우리가 원하는 가치에 도달하려 노력하고 우리가 원하는 이념에 도달하기 버거워지면 바로
열등감이나 불행한 느낌 속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불안과 불행 혹은 고갈되어 가는 느낌은 바로 우리 속에서 내가 피폐해져 가는 일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를 강조하고 우선순위, 우리의 우선순위를 두는 그런 삶에 맞춰서 살다 보니 자꾸 내 생각이 나의 욕망이 다르더라도 그에 껴 맞출 수밖에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 속에서 내가 피폐해져 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 맞추다가 정작 나를 잃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이겠죠. 하지만 우리라는 것은 실제하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권력의 구조로만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라는 것은 사실 나들, 개개인의 나들의 총합일 뿐이에요. 나들이 합해져서 우리가 되었는데 이성적인 체제 하에서는, 이성적인 구조 속에서는 우리의 실제성만을 강조하다 보니 나의 존재성은 경시해야 할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우리를 강조하는 것이 극단적으로 갔을 때 우리에게 어떤 과거가 있었냐면 전체주의 시대가 있었죠. 지금은 민주주의고 자유주의고 그런 게 없을 것 같고 그런 시대를 벗어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또 다른 유형의 조금 교묘하다 할까요? 교묘하게 전체주의의 틀을 벗어난, 오히려 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게 그런 한 차원 더 고차원적인 그런 류의 전체주의 아닐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네, 우리가 실선으로 그려지고 오히려 나는 점선이나 그림자로 그려져야 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상 실제의 주도권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각자의 나들, 개개인에게 있는데도 말이죠. 나로 존재한다는 말은 내가 우리가 되기 이전에 오직 나에게만 있는 고유한 충동, 힘, 의지, 활동성, 비정형성의 감각 등의 주도권을 가지고 그 나에게만 있는 그런 충동, 힘, 의지, 활동성, 욕망, 비정형성 이런 감각 등이 본인의 행위 과정에서 최초의 동기로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최초의 동기대로 행위를 해버리는 거죠. 나로 존재한다는 것은 이성으로 판단하기 이전에 그런 동기들에 즉각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이성으로 억누르기 전에 억누르지 않고 그런 동기들에 의한 행위들을 펼쳐나가는 존재가 바로 나로 존재한다는 의미라는 말씀이시죠. 이성적이기 이전에 내적 충동성에서 출발한다는 뜻이죠. 나의 내적인 충동성이 외적이고 이성적인 계산법으로 제어되기 이전의 감각에 집중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성적으로 사고해라, 판단해라 그런 말 무수히 들어왔고 교육되어 왔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무려 우리나라의 최고 지성이세요. 최고 학교에서 교수로 18년간 계시다가 본인이 박차고 교수직을 버리시고 나와서 새말 새몸짓이라는 그런 사회운동을 전개하고 있으신 그런 시대의 지성이고 철학자인 분이 우리에게
그 이성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욕망에 따라 살으라는 충고 각성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는 오직 나에게만 있는 고유한 충동, 힘, 의지, 활동성, 비정형성의 감각 등을 욕망이라고 부릅니다. 욕망은 차라리 의식 이전의 무의식 덩어리일 수도 있습니다. 비율에 맞게 계산되기 이전에 종잡을 수 없는 충동 같은 것입니다. 역사화되기 이전의 야만성 같은 것이죠. 거친 황무지이며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의 힘입니다. 장난 아닌데요. 네, 너무 이 단어에 집중하시기보다 전체적인 의미에서 이분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으신가에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기 자신마저도 알아듣기 힘든 상태로서 아직 언어도 아닌 그런 야생의 어떤 소리일 뿐입니다. 개보다는 늑대에 가까운 것입니다. 욕망은 이곳에 있는 자기를 저곳으로 끌고 가려는 힘이고 의지이며 충동이고 생명력이에요. 욕망이 거세된 인간은 욕망이 거세된 인간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닌 인간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와, 세다. 욕망이 거세된 인간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닌 인간은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우리라는 우리에 가두지 마세요. 그것이 인문적 태도가 여러분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내 철학의 결론이고 집대성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신 듯한 강력한 어조네요. 그러나 저는 공감합니다. 미셸은 공감해요. 내가 나 아닌 상태로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런 상태로 인생이 50인생이 아니라 100년, 120년 인생을 살게 된다면, 수명을 살게 된다면 이건 인생의 축복이 아니라 길어진 수명이 그러니까 과거보다 훨씬 길어진 현재의 그 인생이 복된 게 아니라 노예로서, 나를 부리는 그런 노예로서 사라지는 것에 노예 기간이 길어지는 것일 뿐인데 뭐 반길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로 살지 않는 것은 뭐 인생이 아닌 것, 인생이 아니어도 좋은 것, 뭐 그냥 하직해 버리는 것이 숫제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삶이구나 하는 자각들을 미셸도 뒤늦게 많이 하고 있는 거죠. 네, 이제 여러분에게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바람직한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까? 아니면 바라는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까? 바람직한 일 아니면 바라는 일. 여러분은 해야 하는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까? 아니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까? 해야 하는 일, 하고 싶은 일. 여러분은 좋은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까? 아니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까? 좋은 일, 좋아하는 일. 내 어머니가 좋아하는 일, 내 아버지가 좋아하는 일, 내 친구들이 좋다라고, 좋아 보인다라고 하는 일, 아니면 내가 정말 좋아서 하고 싶은 일. 바람직함, 해야함, 그리고 좋음 등은 우리 것으로 존재하면서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지배해 온 것입니다.
이것들은 비율을 잘 맞추어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적용되도록 재단된 이념이죠. 기준이고 권력입니다. 이상적인 단계라고 포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바람직함을 정할 때 직접 참여해 본 적 있습니까? 왜 자기가 참여해서 정하지도 않은 것을 위해서 죽어라 봉사합니까? 노예처럼. 왜 그것을 자신의 내적 충동보다 더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십니까? 그것은 권력에 굴복한 것입니다. 바람직함, 해야함, 그리고 조음 등이 선명하고 뚜렷하게 행사되는 사회라면 그 사회는 단일한 기준으로 관리되고 통제된다는 뜻입니다. 하나의 기준만을 가진 사회, 참 삭막하고 답답합니다. 매우 폭력적인 사회입니다. 맞아요. 매우 폭력적이에요. 우리는 그런 폭력 속에서 둘러싸여 살고 있어요. 사회 전체가 그런 것 같습니다. 사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기가 쉬워요. 그렇다고 해요. 뭐 그것이 꼭 물리적으로 아프게 하고 하는 그런 폭력이 아닌 거죠. 굉장히 물리적이진 않고 물리적인 아픔은 없지만 정신적인 그 아픔은 엄청난 강도의 그런 사회 속에서 가정 속에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살하는 사람도 나오고 또 정신적인 치료를 받으러 병원을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런 도취할 수 있는 무언가에 빠져서 그것에 또 노예가 되어버리기도 하죠. 그런 대로 회피하는 삶을 살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억압은 폭력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우리를 짓누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사회가 창의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한 사회로 진입하려면 저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앉아 권력자 행세를 하고 있는 바람직함이나 해야함 혹은 조음 대신에 자기가 바라는 내적 충동, 즉 욕망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바람직한 것보다는 바라는 것을 하는 사람으로 채워지고 이 나라가 또 해야 하는 것보다는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사람으로 채워지고 또 좋은 일을 하는 사람보다는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채워질 때 우리 사회는 건강해집니다. 상상력과 창의성이 샘솟게 됩니다. 더욱 부드러운 사회가 됩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바라는 일을 할 때, 좋아하는 일을 할 때 그 사람은 잘할 수 있어요. 왜 그런가? 사실 뭐 이거 다 아는 이유일 것 같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왜 그런가? 바람직함, 해야함, 그리고 좋음에는 내가 없고 우리가 있을 뿐이고 좋아하는 일, 바라는 일, 하고 싶은 일 속에서야 우리가 아닌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지 않은 그 사회가 가정이 나를 둘러싼 그런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할 때는 마지못해 하는 것일 거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 얼마나 즐겁겠어요. 즐거운 일을 지속해서 하다 보면 잘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게 당연하죠. 네, 자기 삶의 동력은 자기 자신만의 고유한 욕망에서 힘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지치지 않는, 꺼지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그런 나의 동력이 나의 내부에서 이렇게 받쳐주고 있는데
아우 즐겁죠. 뭐 그래요. 그것으로 인한 보상이 설령 적을지라도 없을지라도 굉장히 즐거울 수 있고 또 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보편적 이념의 틀을 벗고 우뚝 선 자아만이 아무 편견 없이 인간이 그리는 무늬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보편적 이념의 틀을 벗고 우뚝 선 자아만이 아무런 편견 없이 인간이 그리는 무늬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의적이어질 수 있고 또 이렇게 인간이 깊이 있는 성찰,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깊이 파다 보면 그거에 대한 내공이 깊어지면 인류에 대한 그런 인생에 대한 인류에 대한 타자에 대한 타인에 대한 인생에 대한 시선도 굉장히 진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그런 인간이 그리는 무늬, 인문이라 한다 하더라고요. 그게 한자로 그 인문의 방향에 좀 더 앞선 한 발자국 앞선 그런 결과물들을 내놓을 수 있다고 해요. 그게 이제 바람을 잘 타고 가게 되면 엄청난 그런 기운이 되고 엄청난 대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거고요. 네, 뭐 어쩌면 그 요새 노래 프로 경쟁하는 프로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데에서 또 이 초야에 묻혀있던 젊은이들과 또 뭐 중장년들이 이렇게 발굴도 많이 되는 것 같던데 그런 경우도 뭐 이런 것이 해당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무슨 자기가 그 좋아하는 직업이나 뭐 그런 것 직업적으로 하던 일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마찬가지고 또 그런 일이어도 있을 수 있는 일이고요. 네, 어느 모임에서 누군가가 제 아내에게 노래 한 곡 하라고 하면 저는 노래 못하는데요 라고 아내는 일단 발뺌을 합니다. 그런데 나는 분명히 알아요. 제 아내가 노래를 할 줄 안다는 것을. 노래하지 못하는 인간은 있을 수 없거든요. 노래가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과 느낌을 리듬에 맞추어 소리로 표현하면 그것이 바로 노래죠. 제 아내가 노래를 못한다는 말을 제대로 표현한다면 아마 이럴 것입니다. 내 머릿속에는 노래라면 어떠어떠해야 한다는 체계가 있는데 나는 그것을 잘 수행하지 못하겠는데요? 라는 의미일 텐데요. 노래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체계를 잘 수행하지 못한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런 그 아내가 노래를 못한다는 이런 제 아내가 노래를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설거지할 때인데요. 노래에 푹 빠져서 제가 거실에 있는지도 모르고 혼자 흥얼흥얼 하는 거예요. 국적불명이고 장래불명이지만 참 들을만 해요. 이 세계에 오직 자기 자신만 살고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에게 집중해 있으니까 가능한 일일 테죠. 그런데 제 아내에게는 바로 그 노래가 자기 자신이자 자기의 노래일 겁니다. 자기가 자기로 사는 방법은 별다른 게 아닙니다. 설거지하면서 하는 노래일 수도 있고 취미 삼아 열심히 연주했던 악기나 노래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 좋아하는 일을 업으로 해서 생계를 영위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네, 반드시 따라야 할 것으로 자리 잡고서 자기를 짓누르고 있는 체계로부터 이탈하는 길뿐이에요. 자기로 사는 방법은 자기를 짓누르고 있는 체계, 사회, 뭐 그렇다고 사회를 떠나서 산으로 올라가서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주는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운 거죠. 자유롭다는 것은
억압을 주든지 말든지 사실은 그것으로부터 괴로움을 나고 느끼는 거는 다 내 마음이 결정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나의 생각이 괴롭다고 판정을 내버리는 거고, 내 생각으로 인해서 힘들다는 그런 감정이 생기는 거고, 이건 힘든 상황이네 라고 내 머릿속에서 판단을 내리니까 또 그런 감정이 나오는 건데, 다 그런 것들이 좌지우지하는 거지. 현실은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 나의 생각이 그렇게 만드는 거지. 그러므로 어쨌든 그런 체제 하에 있더라도 그런 거로부터 스스로 이탈하여 수양을 많이 해야겠죠. 그냥 마음을 훅 먹어버리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하든, 어떻게 나를 괴롭히려고 하든 할 테면 해봐. 내가 넘어가나, 내가 굴복하나, 그런 생각을 하면 속으로 이제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나의 자아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의 자아와 내가 겉에 있는 이 껍데기인 내가 연대해가지고 사회로부터 사회 체제의 권위에 대항하는 거예요. 근데 그 대항하는 방법도 아주 거칠게 대항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냥 코믹하게 넘어가는 대응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저것 다 귀찮으면 어떤 사람은 가면을 써버려도 또 어찌하겠습니까? 어쨌든 굴복당하고 그 억누름, 짓누름에 갇혀서 나를 잃어버리는 것, 그들이 원하는 노예로서만 사는 것만은 우리가 면해야 하지 않을까요? 네, 이 최진석 교수님의 생각에 공감해서 제가 이걸 뭐라고 하죠? 애드립을 많이 넣어봤습니다.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하면 이런 의미일 것 같아요. 제가 최진석 교수님 책 많이 보고 강연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교수님에 빙의해서 얘기가 저절로 되네요. 이 새벽에 혼자 책을 읽으면서 웃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읽는 거 예전 저라고 하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도 같아요. 그리고 혼자 읽는 것만을 생각하지 이렇게 녹음기를 켜고 또 이렇게 수다를 떨어가며 이런 건 저 같으면 게을러서 저 게으른 삶을 살아와서 그렇게 못했기가 100%예요. 그런데 이 챕터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너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 그 일을 그 일은 너의 내적으로부터 너의 그런 동력이 끊임없이 솟아오를 것이고 그로 인해서 지속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거를 제가 좀 증명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저 이렇게 조금은 이런 팟캐스트 하는 것을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고 제가 좋아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 자체가 이렇게 제가 살면서 알게 된 것들을 누군가하고 나누는 것을 되게 즐기는 사람이고 또 책을 좋아하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일이다 보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눈 비비고 일어나서 이렇게 녹음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여러분만의 뭔가가 있으실 거예요. 있으시죠? 있는 거죠. 다 알고 있거든요. 네, 다시 이제 책으로 돌아가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볼까 해요. 자기가 자기로 사는 방법은 별다른 게 아닙니다. 반드시 따라야 할 것으로 자리 잡고서 그렇게 교육되어서 그렇게 교육시켜온 자기를 짓누르고 있는 체계의 권위로부터 이탈하는 길뿐이에요. 노래라는 체계에서 이탈하여 자기 자신의 내적인 욕망을 직접적으로 발출하면 기존의 노래란 이러해야 해 라는 그런
기존 우리들이 갖고 있었던 관념 이런 거로부터 좀 벗어나서 자기 자신의 내적인 욕망을 직접적으로 발출하면 그것이 바로 나만의 고유한 노래가 되는 것이고, 이것을 붙잡고서 늘어지면 자기만의 창의적인 노래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요. 이 최진석 교수님의 아내가 이 노래 그 설거지 하면서 하는 노래들을 듣기 좋으시다잖아요. 그걸 계속 이제 발굴하고 갈고 닦으면 뭐 엄청난 아주머니 가수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어쨌든 혼자 있을 때 흥얼거려지는 노래 속으로 자기가 들어가 보는 일이 바로 인문학적 통찰로 나아가는 길과 같습니다. 네, 어쨌든 자기가 본인의 그런 좋아하는 것, 본인의 선호, 본인이 조금 잘할 수 있는 것, 재미있어 하는 것, 그런 것들은 무엇일까? 그런 좀 욕망은 있는데 사회의 기준에 비추어 보면 좀 아닌 것 같아서 아닐 거야 스스로 이렇게 자제시키고 있던 그런 것은 무엇일까를 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것이 또 명확했다면 그만큼 더 그것에 집중하면 될 것 같고요. 자기가 자기의 그런 역사 속으로 자기의 내면 속으로 자기의 욕망 속으로 들어가 보는 일이 바로 인문학적 통찰로 나아가는 길, 통찰로 들어서는 첫 관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 세계의 창의적인 삶, 인류의 삶은 바로 자기만의 세계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갈 때,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우리 사회가 그런 창조적인 삶, 인류의 삶, 후진국을 후발자로서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아이폰과 같은, 아니면 세계 문명을 이렇게 문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민족으로 성장한다는 거죠. 그런 사회로 발돋움한다는 거고요. 네, 창조가 이루어지는 풍경입니다. 어쩌면 그러기에 그런 움직임이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어제 수상하신 봉준호 감독도 그렇고, 또 그 젊은 가수들 있잖아요. 네, 방탄소년단이고요. 사실 제가 녹음했는데 날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급히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나라의 문화가 국격이 높아지는 이 지금 즈음에 있고 우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의 기반에는 2-3년 전에 있었던 그런 인문학의 열풍도 조금 기여한 바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꼭 그런 드러나는, 현저하게 드러난 몇몇 분 외에도 아마 사회에 이런 분들이 과거보다 훨씬 많아지긴 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한 말을 기억하면서 시 한 편 음미해 보세요 라고 마지막 시를 한 편 던져주고 있으세요. 이 챕터의 제목이 뭐였죠? 살아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바로 그 문구가 있는 시의 일부입니다. 춤춰라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은 것처럼, 일하라 돈이 필요 없는 것처럼, 살아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미셸은 이만 물러갑니다. 내일 뵐게요.